자, 봅시다. 우리 비송사건 절차법에서 강론 파트에서 대표적인 이제 우리 이제 답안 작성은 어떻게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관할 문제를 봤고요. 자, 계속 숙제해야 돼. 관할. 그다음에 신청인, 신청 방법. 대표적으로 이제 심리 및 재판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요. 불복에 대해서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비용 부담, 기타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측면에서 봐달라고 이야기했고, 그러면 이제 행정심판. 우리가 이제 크게 말한다면 행정심판법 자체가 아니라 행정심판. 자, 행정심판 사례겠죠.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괄적으로 이제 행정심판법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세히는 살펴보지 못했고요. 그래서 행정심판법. 그러면 이 사례를 풀이하기 위해서 행정심판법의 개괄적인 의미는 우리가 잡아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전 시간까지 행정심판법의 구체적인 걸 못 봤고 우리가 개괄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사례 풀이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사례 풀이입니다. 이게 바로 행정심판 사례와 관련돼서 이거는 반드시 이제 논술형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이 이제 우리가 크게 제1편 행정사법, 제2편 비송사건 절차법, 대표적으로 이제 행정 3편 행정심판 사례와 관련됐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심판 사례 풀이는 반드시 이제 논술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답안을 어떻게 작성해야 될 건가? 그러면 크게 이제 이름 뭡니까? 문제 제기를 잡아야 되겠죠. 문제의 제기. 문제의 제기를 우리가 잡아 들어가고요. 문제의 제기.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심판 청구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로마자로 심판 청구를 우리가 잡아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심판 청구다. 자, 심판 청구도 이제 크게는 이 심판 청구는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거는 요건 심리라고 그래요. 절차적인 측면을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건 심리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요건 심리에 대해서는 우리 청구인 적격, 관할적인 어떤 문제를 봐야 되겠죠. 관할적인 측면을 봐야 되고, 대표적으로 이제 청구인 적격. 그래서 청구인 적격인가. 그래서 청구인 적격.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청구인 적격이 있으면 대표적으로 이제 피청구인의 적격은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피청구인의 적격을 우리가 또 서술을 잡아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심판 청구에서 요건 심리에서 그렇다면 이걸 1관할로 우리가 잡고요. 2 청구인 적격, 3번은 피청구인의 적격.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심판 적격이 있겠죠. 대상 적격이라고 그러겠죠. 심판 대상. 그래서 4번 심판 적격. 그러면 이제 저기 대상 적격이겠죠. 그래서 대상 적격. 자, 대상 적격에서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대표적으로 오를 뭘로 잡아야 돼? 오를. 이게 협의상 심판 청구의 이익이 있는가? 그래서 협의 심판 청구. 자, 협의의 심판 청구 이익. 그래서 심판 청구 이익을 잡아 들어가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심판 청구의 제기 기간, 심판 청구 제기 기간 6번째를 우리가 잡으면 되겠죠. 심판 청구 제기 기간. 그러면 여기에서 심판 청구에서 요건 심리. 그러면 관할은 어디로 배정할 건가? 청구인 적격은 되는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냐? 자, 피청구인 적격, 대신 구제에서 피청구인 적격은 어떻게 될 건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상 적격, 그 다음에 협의 심판 청구익, 그 다음에 심판 청구 기간, 90일과 180일이 잘 정해져 있는가? 그거 이제 심판 청구 기간을 우리가 심리를 해야 되겠죠. 그게 대표적인 무슨 심리가 된다? 요건 심리가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를 본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본안 심리가 돼야 돼. 본안 심리가 돼야 되겠죠. 이 본안 심리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보면 돼요.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요.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법률 유보에 해놨느냐? 법률 유보의 원칙.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률 우위의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법률 우위의 원칙이 있다. 우위의 원칙. 자, 법률 우위의 원칙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죠. 그래서 성문법상과 불문법상으로 우리가 보시면 돼요. 불문법상으로 우리가 보면 돼요. 불문법상.
자, 성문법상으로 우리가 본다면 대표적으로 이제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법률 요건들이 있겠죠. 법률 요건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률 요건. 요건이라는 것은 이제 주체, 형식, 절차 이런 부분이겠죠. 그러면 법률 효과겠죠. 법률 효과라는 거. 그래서 법률 효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법률 효과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보라고. 거기 이제 167페이지 잘 정리를 해놨어요. 만약 법률 요건에서 기속형이라면 뭐예요? 법률 자체로 우리가 심사하면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법률 불문법상 법률 효과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법률 효과에 대해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법률 재량권이 어떻게 될 건가, 재량권의 여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불문법상으로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문법상은 재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일탈, 대표적으로 행정법상의 일반 원칙에 대해서 비례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 비례의 원칙. 그다음에 신뢰 보호 원칙이라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불문법상 심리를 할 때는 대표적으로 비례의 원칙과 뭘 봐야 돼요? 신뢰 보호 원칙을 봐야 된다라는 거. 자, 대표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예요? 사안을 이제 해결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 제기, 심판 청구, 그다음에 요건 심리, 본안 심리, 사안의 해결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거기 행정심판 사례풀이에 대한 답안 작성으로서 1. 문제 제기, 2번은 이제 심판 청구, 요건 심리가 되죠. 관할 심판 기관이 되겠죠. 청구인이 전격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대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선정 대표자라든지 참가인 대리인이 있겠고 피청구인의 적격으로서는 경정할 수 있는가. 대상 적격으로서는 심판의 대상으로서 우리는 열기주의가 아니라 대표적인 결갈주의겠죠. 협의의 심판 청구의 심판 청구 기간에 준수를 해야 되겠죠. 90일, 자 80일, 190일이 180일이 되겠죠. 90일, 180일. 행방심판 청구의 방식은 변경, 취하가 될 수 있는가. 그렇게 돼서 요건 심리를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자, 본안 심리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법률 유보, 확설은 대표적으로 침해 행정, 그래서 침해 유보설. 자, 거부 행정에 대해서 법률 유보가 있을 때는 거부 행정 유보설. 모든 행정 작용에 법률 유보가 필요하다는 전부 유보설이 있습니다. 자, 법률 유보의 적용 범위를 행정 유형별로 판단하여 법률 유보의 가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법익과 공익상의 중요도에 따라서 법률 유보의 적용 범위를 단계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중요사항 유보설. 다만 중요사항 유보설에 의해서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하여 거기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뭐예요? 반드시 의회 입법해야 되고 그렇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임 법리에 따라서 법규 명령으로 규율할 수 있다는 법규, 규범 구조의 수직적 기준을 정한 것으로 이임 입법의 한계로서 작용하게 된다. 그래서 판례는 뭐냐? 대표적으로 판례는 헌법재판소, 텔레비전 방송 중요 사건에 대해서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적,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하여 중요사항 유보설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중요사항 유보설. 자, 법률 운의 원칙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겠죠. 이게 기속형이냐, 재량형이냐. 기속형이라면 뭡니까? 바로 법률 자체가 심판이 대상이 된다라는 거고, 재량형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재량형 입법 유형으로서 재량권이 이탈이 됐느냐, 재량권이 남용이 됐느냐. 그래서 재량권의 이탈과 재량권의 남용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되고요. 자, 재량권의 남용으로서는 대표적으로 비례의 원칙이 있어요. 비례의 원칙. 행정 주체가 행정 목적을 실행함에 있어서 목적 실현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는 원칙이 바로 비례의 원칙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인 조치냐 또는 가인 거부 금지의 원칙이라냐. 그래서 비례의 원칙이라는 의의를 우리가 개념을 한번 잡아달라는 겁니다. 자, 근거에 대해서는 자연법적 근거로서 정의 또는 형평의 관념을 들 수 있고 실정법적인 근거로서 헌법 37조 2항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와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 27조 재량권의 일탈, 남용 등을 들 수 있어요. 그러면 비례의 원칙적은 어느냐? 이게 적합하냐? 그래서 적합성의 원칙. 자, 필요성의 원칙, 최소 침해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69페이지에 그렇게 설명을 해놨고요.
자, 상당성의 원칙으로서는 협의의 비례의 원칙으로서 상당성의 원칙은 수단이 목적 수행을 위해서 최소 침해를 가져오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수단에 의해서 침해될 불이익이 달성될 이익보다 큰 경우는 행정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대표적인 상당성의 원칙이 됩니다. 자, 위반의 효과로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행정권 발동, 적법 판결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 되고 행정구제의 대상이 되며 또한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위법한 행정작용으로서 손해를 입은 상대방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사안을 해결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심판 청구에 대해서 요건 심리를 심사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할과 청구인 적격, 피청구인 적격, 대상 적격을 구분해야 되고 협의의 심판 청구이익, 그 다음에 심판 청구기간, 아까 90일과 180일, 본안 심리에 대해서는 법률 유보의 원칙, 법률 우리의 원칙, 그래서 성문법상은 뭐예요?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적인 측면에서 심사를 하게 되면 되고 불문법상의 현에는 비례의 원칙, 신뢰 보호 원칙이 있다라는 것. 그러면 사안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렇게 이제 문제를 접목을 시키는 연습을 자꾸 우리가 연습을 해 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대표적인 이제 문제 제기, 그래서 이제 본안 심리, 그다음에 요건 심리, 본안 심리, 대표적으로 이제 사안의 해결, 직접적으로 이제 사안을 한번 이제 사례들을 한번 접목 한번 시켜보도록 하죠. 거기 이제 사례 문제를 몇 개 이제 갖다 놨습니다. 170페이지 문제 1 사안의 해결입니다. 자, 경찰서장 갑은 마포역 방향으로 차를 몰고 가던 어리 자신을 째려보았다.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벌칙금 부과를 처분을 하였다. 그래서 문제 1입니다. 문제 1. 자, 경찰서장 갑입니다. 마포역 방향으로 차를 몰고 가던 어리 자신을 째려보았다. 누굴 째려봤어요? 경찰서장 어를 째려봤어요. 갑을 째려봤어요. 이후로 벌칙금 부과 처분을 하였다. 이게 정말로 이게 이제 가행인지 아닌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하나씩 문제를 제기해 보자고요. 자, 경찰서장 갑입니다. 자, 벌칙금 부과사에 대해서 처분을 했다네요. 그래서 처분. 자, 처분이라는 단어가 보이네요. 그래서 처분.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제기를 하나씩 한번 해봅시다. 문제 제기. 자, 갑지방경찰청장이 을에 대한 벌칙금 부과 처분이 적법한가에 관련하여 자, 법률 유보의 원칙에 반한 것은 아닌지가 문제되는 바. 이하에서 법치주의 내용과 관련하여 갑지방경찰청장이 자, 을에 대한 흥한 벌칙금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그래서 이제 일단 문제 제기를 자, 이거와 똑같이 안 하더라도 자기가 문제 제기를 이렇게 우리가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제기해 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뭡니까?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법률 유보의 원칙이 있고 법률 우위의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률 유보의 원칙. 유보의 원칙. 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아까 뭐예요? 침해됐을 때 침해 유보설. 침해 행정에 대해서 법률 유보가 필요하다는 침해 유보설이 있고 자, 겁부 행정에도 법률 유보가 필요하다는 겁부 행정 유보설이 있어요. 모든 행정장애에 법률 유보가 필요하다는 전부 유보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법률 유보의 적용형을 행정 유형별로 판단하여 법률 유보의 가부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법익과 공익상의 중요도에 따라서 법률 유보의 적용 범위를 단계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자, 중요사항 유보설.
다만 중요사항 유보서에 의해서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하여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의입법에 의해야 되며 그렇지 않는 사항은 임입법 법률에 따라서 법규 명령으로 규율할 수 있다는 규범구제의 수직적 기준을 정한 것으로 이는 임입법의 한계로서 작용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설을 우리가 제기해놨죠. 그래서 학설을 제기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설이 있으면 대표적으로 판례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거기에 이제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아까 봤던 헌법재판소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중요사항 유보서를 채택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유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안의 검토, 그래서 사안의 해결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제 검토를 우리가 살펴보고 검토. 그럼 여기에 대해서 크게 이제 뭡니까? 3 뭐예요? 사안의 검토, 사안의 해결. 그래서 사안의 해결 아니면 사안의 해결을 하도 되고 검토를 하게 돼도 되고 그러면 만약 사례 문제로 나왔다 이렇게 잡으는 게 적절하겠죠. 그래서 1 이렇게 잡고요. 2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여기 1 그 다음에 이 학설 3번에 이제 검토되고 이걸 3으로 잡으면 사안의 해결 검토로 잡은다면 이게 경찰 문제 1에 대한 기본적인 사례 접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보죠. 검토는 법률 유보의 문제는 당의 행정 영역의 성질과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 정도를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중요사항 유보설이다. 자, 사안의 해결로서 법률 유보의 범위에 대해서 중요사항 유보설에 의할 경우 벌칙금 부과 처분은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하여 기본적이고 중요사항에 해당하여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반드시 규정이 있어야만도 불구하고 법률상 근거 없이 행해진 처분임으로써 째려보았다는 이유로서 자 행정 법률 유보의 원칙에 반함으로써 위법하다. 그래서 위법. 자, 그래서 이제 문제 첫 번째 요 의미가 이제 되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답안을 작성하는 것. 전형적인 답안 국성은 없어요. 그렇지만 뭡니까? 그래도 문제 제기. 그래서 법률 유보의 원칙. 그다음 세 번째 사안의 해결로서 저희가 검토를 해가는 것.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주 답안 구성이 목차도 뭐예요? 아름답게 구성된 거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자꾸 연습을 해 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요 의미가 떨어지고요. 그러면 이 법으로서 벌칙금 부과에 대해서는 이 법 처분이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되돌려 달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취소해 달라는 이제 취소가 되겠죠. 그래서 취소 심판 이렇게 이제 의미가 됩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자, 경찰서장 갑입니다. 경찰서장 갑은 마포역 방향으로 차고 몰고 가던 중 음주 운전을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면허 취소 처분을 하였다. 자, 경찰서는 갑이고요. 마포역 방향으로 차고 멀고 가던 중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자, 음주죠. 자, 음주운전 운전자가 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 뭐예요? 거부를 했어요. 자, 거부에 대해서 뭐까지 거부를 한 거에 대해서 무슨 소송을 내렸죠? 면허 취소 소송. 그래서 면허 취소 처분을 했네요. 면허 취소 처분을 해야 돼요. 처분을 하였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기본서는 1로 되어 있지만 우리 먼저 1로 먼저 보자. 자, 문제 제기입니다.
자, 문제 제기에서 사건과 사안과 관련해서 법률 위의 원칙이 문제되는 바. 자, 특히 설문상 각 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재량인지 여부에 따라서 법률행위 우위의 원칙에 반하는지에 대한 검토 방법이 다르므로 이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그러면 경찰서장 음주운전 거부에 대해서 측정을 거부한 결과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 이게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 그 의미를 우리가 봐봐야죠. 그래서 문제 제기에서 두 가지 논점을 해야죠. 법률 유보. 자, 법률 유보로서 대표적으로 이제 법률 우위의 원칙으로서 이게 재량권을 남용한 건지 그러면 법률 우위의 원칙으로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예요? 기속행위. 그다음에 이제 재량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재량행위에 대해서 이 재량행위인지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줘야 되겠죠. 자, 기속행위인지 재량인지. 그러면 문제를 제기를 해놨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 그래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또 설명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그러면 기속행위가 뭐냐? 그러면 기속행위가 뭐냐? 자, 기속행위란 법률이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없이 자, 이리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행정청은 다만 그 법률을 기계적으로 적용함에 그치는 행정행위, 즉 기속행위가 되겠죠. 기속이라는 것은 항상 법률에 기속되는 것. 그래서 기속이라는 것은 법률로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속행위라는 개념을 잡아뒀으니까 두 번째 무슨 행위를 잡아줘야 돼? 대표적인 재량행위를 우리가 잡아 들어가야 되겠죠. 재량행위란 법률이 행정청의 그 요건의 판단 또는 효과의 결정에 있어서 일정한 독자적 판단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인지 행정행위를 말하는 게 대표적인 재량행위고 재량행위 종류에는 결정재량이 있고 그 다음에 선택재량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별시리가 뭐냐? 그래서 이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해서 대표적인 구별시리가 뭐냐? 그래서 구별시리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속행위, 재량행위에 대해서. 자, 구별시리건 공권의 성립과 관계. 기속행위는 당연히 공권이 성립하죠. 법률이니까. 재량행위 경우는 원칙적으로 공권이 성립할 수 없죠. 다만 재량행위 경우도 무하자 재량 행정 청구권과 행정 개입 청구권이라는 공권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 양자를 구별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라는 것. 자, 부관과의 관계. 기속행위에는 명문 규정이 없는 한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부관을 펼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래서 부관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행정소송의 관계는 행정소송법 제17조에 따라서 일부 학설은 기속행위에 대해서 전면적인 범위의 사법심사가 인정되나 재량행위는 기속행위와는 달리 재량의 남용과 일탈의 경우에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반해서 통설과 판례는 재량행위에 의해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이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행정행위 성질을 실질적으로 심사한 후 재량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지 않을 때를 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소송의 관계.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 번째 무슨 이익을 봤어요? 구별실익을 봤어요. 자, 구별실익.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왜 구별 기준은 뭔가? 그래서 구별 기준. 그래서 구별 기준을 우리가 정확하게 하는. 그러면 구별 기준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우리 학설과 판례로 나눠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1. 학설, 2번 판례. 그럼 판례 관점에서는 어떠한 관점에서 판례를 정의하고 있는지 봅시다. 판례는 기본적으로 법문은 기준설의 입장에서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될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헌과 당해 행위에 속하는 행정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의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하는 게 바로 법문헌 기준서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판례는 보충적으로 효과 재량의 입장에서는 A적인 개발행위 허가를 상대방에게 수익적인 통림이 없음을 그 법률적 성질을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한다는 거, 판단했다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봐야 되겠죠. 요건 재량서는 법률 해석인 요건 인정을 사실 문제인 재량 문제로 오인하였고, 효과 재량서는 수익적 처분이라는 기속행위인 경우,
자,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 규정과 행위 성질을 모두 고려하는 법무는 기준설이 타당하다. 그러면 요거는 제 사견이니까 검토와 관련돼서는 나름대로 요거 검토와 관련돼서는 본인이 한번 검토하는 것도 논리가 뭐 어떻든 논리가 일관성 있게 논리가 가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뭡니까? 여기에 사안에 대한 사안을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안의 해결 바로 들어가도 되고 여기 정문에서 자 4번 사안의 해결로 들어가도 되고 사안의 해결 대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검토라는 게 나오고 사안에 대한 처분의 법적 성질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기속행위 적법 여부를 받고 사안의 해결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사안은 어떻게 해결해 놨느니 사안의 경우는 기속행위로서 음주운전 측정 거부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만 한다. 그 결과 선문의 경우 경찰서장 감원 2013년 4월 10일 마포역 방향으로 찰고 몰고 가던 중 어리 음주운전을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면허 취소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다. 그래서 사안 행위는 무슨 행위로 봤다는 거예요? 기속행위로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안의 해결과 관련돼서 그런 측면에 우리가 보고 있고요. 자, 문제 3번입니다. 자, 경찰서장 가본 마포역 방향으로 차를 몰고 가던 중 어리 혈중 알코올 농도 0.065%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년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 여기는 정지 처분이네요. 자, 문제 제기입니다. 자, 사안에 관련해서 법률의 원칙이 문제되는 바 특히 설문사의 각 처분이 계속행인지 재량인지 여부에 따라 법률의 원칙에 반하는지에 대한 검토 방법이 다르므로 이에 살펴보기로 하자. 여기는 이제 기속행위, 재량행위 쭉 봤죠. 자, 구별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요. 그러면 이 사안의 이제 검토에 대해서 이제 사안에 대한 처분의 법적 성질. 일단 문제 제기에서 이제 문제 제기, 기속행위가 재량행위. 조금 전에 문제 2번과 흡사 똑같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우리가 보면 되고요. 그러면 2로 정할까요? 그럼 2 정하죠. 자, 무슨 행위?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다 3원 구별 실익을 우리가 이제 구별 실익.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뭡니까? 자, 뭘 우리가 봤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 구별 기준을 우리가 이제 구별 기준. 아까랑 똑같은 논리로 가죠. 구별 기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예요? 사안이죠. 사안의 해결이 돼야 되겠죠. 사안의 해결. 자, 사안의 해결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경찰서장 갑은 2013년 4월 10일 마포역 방향으로 찰고 몰고 가던 중 어리 혈중 알코올 농도 0.065%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이유로 2년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하였던 바 이는 도로법상 도로교통법 93조 지방경찰서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내의 범위 내에서 운전면허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운원상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그럼 2년을 줬다는 거죠. 그러면 재량행위 이 법 유형으로서 재량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량권을 일탈을 했는지 재량권을 남용을 했는지 그러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재량권의 일탈은 재량권의 외적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예를 들면 법령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1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면 명백한 재량권의 일탈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원래는 이제 먼저 1년 이하죠. 그런데 2년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재량권을 남용한 건지 재량권의 남용은 재량권 행사가 재량의 내적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를 말하며 즉 재량권을 부여한 법의 목적,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부당결부 금지원칙에 위배되거나 불법한 동기나 사실에 의뢰해서 형사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법령이 6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6월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서 분명히 예적 한계를 준수했지만 비례의 원칙상 평대의 원칙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가혹한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러면 사안의 해결로서 대표적으로 사안의 해결은 재량 행위로서 일탈에 해당되며 경찰서장 갑은 2013년 4월 10일 마포역 방향으로 차를 몰고 가던 중 가던 어리 혈중 알코올 농도 0.065% 상태에서 운전 면허를 하였음을 이유로 2년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하였음 바. 이는 도로교통법 93조 지방경찰서장 청장은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 예적 한계를 일탈하였으므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다. 그래서 2년에 대해서 가혹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문제 3은 대표적으로 이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해서 재량행위 이범 유행을 우리가 하나의 논점을 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재량권을 일탈했는지 재량권을 남용했다면 사안의 해결에서 1년 이하인데 2년을 줬다라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로서 대표적인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있다라는 사례를 한번 접목시키라는 게 문제 3번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문제 우리가 풀어봤죠. 대표적으로 이제 뭡니까? 문제 4번, 그거는 좀 쉬었다 우리가 보는데, 우리가 이제 뭡니까? 우리가 이제 전형적인 답의 형태를 우리가 어떻게 접목을 시켰을 수 있는가? 우리가 이제 논술 문제는 어떠한 극한상에서 답을 자기가 목차를 잡아갈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감을 우리가 하나씩 잡아가는 게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까 심판 청구. 그래서 이제 문제가 나왔다. 사안의 해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사안의 검토로서 대표적으로 이제 뭡니까? 요건 심리. 요건 심리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관할 심판 기관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청구인 적격, 피청구인의 적격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본안 심리에서 우리 법률 우위의 원칙과 법률 유보의 원칙을 살펴보면서 거기에서 하나씩 사안을 해결해 들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례는 자꾸 이제 접해봐야 돼요. 어떻게 이제 독창적으로 문제를 잡아갈 건가. 큰 와구 속에 목차를 형성하는 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176페이지 문제 4 요거에 대해서는 잠시 쉬었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